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금리 인상 착수에 인내심을 발휘할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는데요. 이에 6월 인상설도 나왔지만 연준은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가 될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 금리를 올리겠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전문가들은 9월 인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17일부터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현재 제로 수준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되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연준은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전에 사용했던 인내심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향해 근접한다는 합리적 확신이 설 때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리 인상 전에 고용시장이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4월 정례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이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 내지 2.7%로 대폭 낮추고 내년 성장률도 2.3 내지 2.7%로 또 2017년은 2.0 내지 2.4%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6월이 아닌 9월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비용 지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선관위는 총 7만여 달러를 사용했는데 정작 상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비용 지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민승기 후보와 김민선 후보에게 각각 10만 달러의 공탁금을 받아 총 20만 달러 중 7만 655달러를 선거 운영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선관위원과 사무장 인건비가 19,942달러, 선관위가 구성된 건 지난 1월 19일이지만 본격적인 선거 업무를 본 건 한 달 남짓으로 인건비 적절성에 의문이 남습니다. 그 외 법원 소송 등으로 변호사비가 12,500달러, 언론사 광고비 27,300달러, 프러싱 연락사무소 렌트 2,000달러와 각종 홍보자료 제작비에 2,032달러가 사용됐고 식사비용과 기자회견 진행 비용 등으로 6천여 달러가 지출됐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발표한 정산 내역서에는 지출 내용만 합계로 기록해놨을 뿐 언제 어느 곳에 지출했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이 빠져 있어 지출 내용 적절성을 확인할 수 없게 해놔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승열 선거관리위원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지출 세부 내역을 요청했지만 알 필요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공개 할 수 없어. 공개할 수 없으니까 항목별로 가도 광고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사무장 월급이랑 우리 이제 거마비 이런 게 두 번째고 그래. 그리고 없어. 그다음에 먹은 것뿐이야 전부. 언론사에서는 무슨 우리가 돈을 먹었는지 한지 그거 꼭 알 필요 없잖아. 또 지난 2013년 34대 회장 선출 당시와 비교해 공탁금이 과도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지출한 7만여 달러는 당시 사용된 2만 6천 달러의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선관위. 명확한 지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선관위는 또 한 번 여론의 문매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지난해부터 새로운 한인회장 후보를 찾지 못해 직무대행체제로 들어간 지 3개월여가 지났습니다. 몇몇 후보가 물망에 오르고는 있지만 3만 달러라는 공탁금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한인회 차기 회장에 박은림 전 수석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회 차기 회장에 박은림 전 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박 전 수석 부회장은 전직 회장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고 고민한 끝에 추천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광훈 회장 직무대행은 전직 회장들의 추천을 받아들여 회장 후보 자격 요건을 갖추는 대로
박은림 전 수석 부회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저희 그 후보 감면 요청에 대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계획이 있다면 저는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추천할 예정입니다. 유광훈 회장 직무대행은 후보자 물망에 올랐던 김동연 씨에 대해서는 공탁금 납부 문제와 관련해 김동연 씨 측과 논의를 거쳤지만 공탁금 납부 의사가 전혀 없어 선관위에 추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탁금이라는 것이 규정이 있는데 공탁금을 안 내고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니까 누구든지 거기서 그러면 더 이상 진척을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일단 그러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본인한테 통보를 했죠. 선관위 운영세 측 제25조 4항에 따르면 선거 재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직무대행이 후보를 추천하고 선관위의 의결을 통해 새 회장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저지 한인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에 거친 한인회장 선거 공고에도 불구하고 회장 후보가 나타나지 않아 유광훈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뉴저지의 대표적인 한인 밀집 지역 중 하나인 포트리타운이 한인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타운 정부는 앞으로도 타운에 필요한 인재가 있으면 한인 채용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인구가 25% 이상을 차지하는 뉴저지주의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타운 정부가 한인 주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한인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어제 포트리타운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마크 소코리치 포트리 시장과 아멘드 포한 시의원, 포트리 한인회 임원 등이 참석해 새롭게 채용된 한인 직원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채용된 직원은 포트리 클럽 오피스에 배정된 이수정 씨와 빌딩국 인스펙터에 채용된 최영준 씨입니다. 한인 분들이 영어도 많이 서투르시고 그리고 좀 한인 사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자 제가 지원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타운홀이라는 게 조금 저희가 좀 무겁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일을 다 보고 가실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미흡하지만 많이 도움을 주고 싶어서. 언어 때문이나 아니면 그 빌딩 코드를 잘 몰라서 이렇게 그 바리에이션 먹고 그런 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를 제가 좀 조금만 보탬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해드리고 리드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폴 윤 포트리 한인회장은 이번 한인 채용을 통해 포트리와 한인 사회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좋은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한테 좋고 그리고 Fort Lee community as a whole, it's better for Fort Lee. And one of my main goals is to have the Korean community participate more in being a part of Fort Lee. And I think today is a big step in that direction. 클럽 오피스에 채용된 이수정 씨는 라이센스 발급 등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빌딩 인스펙터에 채용된 최용준 씨는 건물 건축부터 관리까지 기준 법규를 따르고 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추방유예 조치가 텍사스주 연방지법의 중단 명령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를 비롯한 15개 주정부들은 연방 항소법원에 긴급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송에 동참하지 않는 26개 주에서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뉴욕 등 15개 주정부 법무장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가 계류 중인 루이지애나 제5연방항소법원에 긴급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텍사스 연방지법의 중지 결정과 상관없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긴급 요청에 동참한 주정부는 뉴욕과 커네티컷,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메릴랜드,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일리노이, 뉴멕시코 등을 포함한 14개 주와 워싱턴 DC 등입니다. 이들 주정부는 텍사스 연방지법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지 결정은 텍사스주에 하나거나 소송에 동참한 26개 주에만 해당된다며 다른 24개 주에서는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판결을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수적으로 유명한 제5연방항소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관세청이 이번 주부터 2주간 해외 여행객의 휴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인기 쇼핑 지역을 거친 일부 미주 노선 탑승객의 짐은 모두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행을 통해 구입품을 들이는 대리 반입은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세청이 현재 10억 원인 미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5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한국인 개인이나 법인이 10억 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내역을 매년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법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민 비자 한국인 등을 포함합니다. 단 미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의 신고 대상은 은행 계좌뿐이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증권과 파생상품, 보험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나 주식, 채권펀드 등도 신고하도록 강화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공포된 시행령에 따라 해외계좌 자금 출처 미소명 시에는 미신고 과태료 최대 10%와 미소명 과태료 10%가 병행 부과돼 과태료 최고액이 20%까지 높아졌습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의 노동허가증 발급 처리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인력 부족으로 신청에서 발급까지 대부분 3개월이 넘고 있는데 한동안은 지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com은 최근 이민서비스국의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처리 지체의 주된 이유로 서류 심사와 처리 교육을 받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에 추후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노동허가 발급 지체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일시 중단된 대통령 행정명령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재개될 경우 최대 500만 명에 달하는 신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1월 31일 기준 버몬트 서비스 센터의 일부를 제외한 텍사스와 네브라스카,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 모두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 처리 기간을 3개월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3개월을 넘겨 노동허가증 카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의 휴대폰 교내 반입이 지난 2일부터 전면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만에 각종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실 내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 학부모들과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2일 뉴욕시에서 공립학교 휴대폰 반입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브루클린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고 SNS에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벌써 각종 부작용이 나오면서 이번 정책이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윤희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은 이번 정책이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스마트폰 교내 반입으로 발생할 사이버 왕따와 도난 등 각종 문제에 대처할 예방책이 미리 정립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학생들의 긴급 상황을 알리기 위해 실시한 휴대폰 반입이 장점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셀폰 교내 반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 각 학교들이 자체 수업 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상하원 합동 연설을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외교력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아베 총리의 연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걱정이 되는 것은 아베 총리의 이 연설을 계기로 미국이 역사인식에서 일본과 타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이 관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화해라고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